혼자 지낼 때는 나름 괜찮다. 하지만 연애만 하면 너무 드라마틱해진다. 약간의 미화가 느껴지고요. 사람한테 이런 단어를 쓰나요?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나는 결국 그 사람을 지치게 한다.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 내가 대체 왜 그랬지? 정신병자인가? 후회하고 자책하게 될 수 있다. 이 패턴이 너무 지겹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저는 10년 전쯤 정은이가 보낸 사연인 줄 알았어요. 과거에 나요 이런 걸 보냈니?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지낼 때는 저는 나름 괜찮았어요. 늘 그랬어요. 하지만 제 안에 그 깊은 외로움이 항상 연애 관계를 갈구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그게 딱 어느 순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딱 이렇게 관계가 흘러가잖아요. 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 알아. 이런 느낌이 들 때 이제 서로를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 즈음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더 이상 카페에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고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고 이 시기가 딱 지나가는 그 순간 둘은 각자의 노트북과 가서 작업할까? 가서 책 볼까? 저 역시 이랬습니다. 일하는 나는 멀쩡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는 가끔 신경질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고 포커스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연애 상대만 정하면 그때부터는 약간 내가 아닌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고 헤어지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연애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나이가 이렇게 들었고 제가 이제 46, 7 이렇게 되어가는데 연애를 하면 이 부분을 컨트롤하기 아직 어렵다고 느껴요. 그러나 이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것을 인정하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연애 관계에서는 특히 내가 정신병자처럼 된 것처럼 느끼냐면요. 가장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관계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느꼈던 이 분들이 나를 버리면 나는 이제 큰일 나. 아이들은 다 그런 감정을 이제 어느 정도는 경험해요. 부모님이 내 앞에서 싸울 때 부모님이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나가. 내가 저런 걸 왜 놨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이는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씨앗이 뿌려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나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그래 나는 진짜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가 보다 라는 그 아주 근원적인 마음이 자극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부모님이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 법한 우리 나이 20대, 30대, 40대 사실 자기 돈 잘 벌고 있고 이제 용돈 내가 드린대요 막 이러잖아요. 부모님은 더 이상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도 나에게는 이 연인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부분을 자극하는 그 존재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 연인과의 관계에 중요도를 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인, 옛날에는 의자를 빼주더니 이젠 의자를 안 빼줘? 옛날에는 자기 전에 항상 카톡을 하더니 그냥 자? 이런 게 이제 극도로 서운해지거나 극도로 분노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미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행동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다 제어하지 못해요. 배만 고파도 그런데 감정적인 허기나 감정적인 불안이나 감정적인 불편감 내 깊은 갈망과 접촉되는 사람이 나의 연인이라는 그 존재일 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사실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조금씩 어딘가는 미쳐있다.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연애만 하면 미친 사람같이 내가 변하고 그래서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그 지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입니다. 여기 안에서도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도 좀 그래 라고 저한테만 보이게 살짝 손을 들어볼까요? 30% 정도라고 치고 그럼 이 정도는 인류의 문제 아니에요? 10명 중에 2-3명 정도가 이런 느낌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나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즉 인간의 정서에 흐르는 확 돌아버리게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 하드하게 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렇게까지 내가 연인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가중치를 많이 두고 긴장도가 높다면 지금은 사실 뭘 해야 될 때냐면 저랑 같이 방송하시는 서장훈 오빠가 맨날 얘기하시는 것처럼 연애 그만 쉬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나무에 비유한다면 뿌리가 내려야 열매가 맺고
가지가 줄기가 뻗어나가고 그래서 내가 그늘을 만들고 내 밑에 와서 누구를 쉴 새 있게 하는 존재가 돼요. 근데 뿌리가 덜렁덜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따구리 한 마리만 와도 그 나무는 무너질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흔든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연락을 안 해? 카톡을 안 봐? 이렇게 되면 그 나무는 이미 뿌리 박은 적이 없기 때문에 픽 쓰러진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나와보고 멋있다고 너 매력있다고 나랑 사귀자고 말할 그 존재, 물론 즐거움을 주죠. 하지만 그 즐거움을 추구하느라고 나라는 나무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돼요. 가끔 연애는 분명히 어떤 착각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존재가 조금 응원받는 느낌? 그래서 내가 단단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느낌을 주는데 제가 연애를 좀 많이 해보긴 했거든요. 다 가짜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나를 아끼고 나를 믿고 내가 진짜 내 편이다라는 그 감각이 확실하지 않은 채로 사귀는 관계들은 착각을 줘요. 나 괜찮은 사람 맞겠지.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 존재에 대해서 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유혹하세요. 저기서 만나면 돼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어쩌면 자기의 터전에 뿌리 박지 못한 영혼들을 더 흔들리게 연애 조언하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애는 필수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뿌리를 깊이 박으면 어떤 사람이든 내 그늘에 와서 쉴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진짜 연애라고 생각해요. 내가 단단히 뿌리 박지 못한 존재일수록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나를 더 뒤흔들고 싶어하는 존재가 곁에 나타나요. 요 나무 봐라. 아직 뿌리를 못 박았네. 지구 흔들어야지. 이용해야지. 그것이 이제 연인 간의 가스라이팅 이런 개념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 너무 자신에게 몰아치지 마시고 진짜 지금 해야 될 게 뭐지라는 질문 말고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나를 미치지 않게 만들 어떤 사람을 찾겠어 는 아니고 나의 마음의 패턴을 돌아볼 수 있어야죠.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누구의 연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연인이 생겼을 때 내가 증발되는 패턴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나는 아직 연애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만 이럴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래도 사람을 만나는데 연애를 안 하면 맨날 집에 혼자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그냥 정말 잘못이에요. 내 삶의 구성성분이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연인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어디 나갈 수가 없다. 나의 사회생활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다 라면 애초에 나의 관계 자체를 좀 재설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